모스페트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 다이렉틱 머티리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 면적이 A이고 두께가 T라 그러면 캐패시턴스는 다이렉틱 상수 곱하기 A over TD 이렇게 주어지는 걸 저희들이 앞서 살펴봤었습니다. 여기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인 경우에 상대 유전율이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유전율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일 때는 입실론 R 곱하기 입실론 0 이게 베큐um 상태에서의 유전율입니다. 그래서 곱하게 되면 34.5 곱하기 10의 12승 페라폰 메타니까 34피코페라 정도 되죠. 그죠? 이 정도 되는 캐패시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페트를 이해할 때 채널 쪽에 전하를 계산을 할 때 채널 전하를 계산할 때 이 캐패시터가 사용이 됩니다. 모스페트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N 채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게이트 랭스라고 얘기하는 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L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게이트 위드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 그 게이트의 폭의 길이, 사이즈를 나타내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W입니다. 그리고 옥사이드 thickness, 여기 게이트 아래쪽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인데 옥사이드 thickness가 TOX로 되어 있습니다. 캐파시터 계산할 때 이게 쓰이겠죠. 그리고 드레인 터미널과 게이트 터미널, 소스 터미널이 드레인, 게이트, 소스로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바디가 바디 터미널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심볼로 나타내게 되면 오른쪽처럼 주어집니다. 게이트, 드레인, 소스, 바디. 그래서 드레인, 게이트, 소스, 바디가 드레인, 게이트, 소스, 바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LT스파이스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올 때요. 여기에 모스페트를 가져와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가 드레인, 게이트, 소스, 바디로 생겨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모스페트인데요. NMOS 기준인데 NMOS를 가져왔는데 터미널이 드레인, 게이트, 소스만 있는 경우에는 바디가 소스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심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캐패시턴스는 앞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적이 width 곱하기 length를 하게 되면 게이트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옥사이드 thickness로 나누고 옥사이드의 유전율을 곱하게 되면 게이트의 전체 캐패시턴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OX는 입실론 OX 나누기 TOX가 COX고요. 거기에 W over L을 곱해놨습니다. 그래서 COX의 단위는 페라포 메타 제곱이 됩니다. 유전율이 원래 페라포 메타 단위고요. 길이를 나눴기 때문에 페라포 메타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W over L이 소자 게이트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스펫 그 사이즈를 설명을 드릴 때 여기가 width고요. 여기가 length입니다. 그래서 width 곱하기 length를 하면 게이트 전체의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를 곱하게 되면 전체 게이트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에서부터 드레인까지 가면서 포텐셜 배리어를 그려놓은 건데요. N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가 소스가 N, 드레인도 N, 바디가 P타입입니다. N은 일렉트론이 많고요. P타입이 일렉트론이 별로 없습니다. 일렉트론이 별로 없는 이유가 일렉트론 입장에서 있기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포텐셜이 높은 자리가 바디고 낮은 자리가 소스하고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면서 포텐셜 변화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스 쪽은 N타입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있기 편한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P타입은 배리어가 있어서 일렉트론이 있기가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드레인이 오면 일렉트론이 많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려놓은 그림은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포텐셜이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압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에너지 입장에서는 전압이 높을수록 포텐셜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게이트를 열어서 소스하고 드레인을 연결하려면 게이트를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게이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야 되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끌어올리면, 게이트 전압을 높이면 게이트가 포텐셜이 낮아집니다. 일렉트론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둔 것처럼 전압을 끌어올리면 이 배리어가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는데요. 게이트를 내려서 threshold, 이렇게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는 에너지 레벨까지 낮추면 이걸 우리가 threshold 레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낮춰서 threshold까지 낮추면 이제 채널이 열리기 직전이고요. 거기보다 더 게이트를 낮추게 되면
오버드라이빙 볼티지라는 게 생겨납니다.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V5V인데요. 여기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게이트에서 소스까지 전압, 이게 여기 전체 전압인데요. 이 전압이 트레시홀드와 오버볼티지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버볼티지는 걸어준 게이트 소스 전압에서 트레시홀드 볼티지 VTN을 뺀 값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의 채널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채널의 전하량을 계산하게 되었을 때 이걸 QCH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QCH 채널의 전하량은 캐패시터 곱하기 걸린 전압인데, 이때 걸린 전압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 게이트를 낮춘 거고요. 게이트를 실제로 낮춰서 채널 차지가 생겨난 양의 컨트리뷰션 한 전압은 V 오버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아래쪽에 채널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지금 상태는 게이트 전압이 걸려 있고요. 소스, 바디, 드레인이 모두 다 같은 포텐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같은 포텐셜에 있을 때의 그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드레인 쪽 전압을 끌어올립니다. 드레인 전압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VDS만큼 올라왔습니다. 여기 전압을 이렇게 높인 거죠. 드레인 전압을 높이게 되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된 대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오버 볼티지는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 채널에 있는 전하량은 여기 값 더하기 여기 값의 반을 나눈 다음에 이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하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캐패시터 곱하기 실제 이펙티브한 전압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평균값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캐패시터 곱하기 평균 전압, 보시면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더해서, 여기 전압은 VDS에서 오버볼티지에서 VDS를 뺀 여기 전압이죠. 이 전압하고 여기 전압의 평균값에다가 이 게이트 캐패시턴스를 곱하게 되면 채널의 전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널에 있는 전하량이 계산이 됐고요. 근데 드레인의 전압을 끌어올리게 되면 일렉트론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기울기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기울기는 저희들이 요 VDS, 이게 여기와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압이 VDS가 걸려 있습니다. 이 VDS가 길이 L에 의해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길이 L분의 VD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렉트론이 이동하는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VDS를 L로 나눈 이 기울기에다가 모빌리티를 곱하면 일렉트론의 이동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이 차지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걸 트랜짓 타임이라고 있는데요. 트랜짓 타임은 이동해야 될 거리가 L인데 L을 이동 속도로 나누게 되면 이동해야 될 거리를 이동 속도로 나누게 되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VD를 분모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류를 계산할 때는, 전류를 계산하고 싶으면 채널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일단 계산을 하고요. 그 전하량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CG는 COX 단위 면적당 캐패시터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고요. CG of transit time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transit time 얘를 나눈 겁니다. 나누게 되면 여기 L이 있고 여기 L의 제곱이 있어서 L은 분모에 하나가 남습니다. W는 위에 남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VDS 모빌리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COX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차지를 트랜짓 타임으로 나누게 되면 뒤에 부분은,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위에 있는 평균 전압이 여기에 값으로 봅니다. VGS-VTN이 V 오버볼티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버볼티지가 여기 남고요. 2분의 VDS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보면 VDS가 여기에 남아 있고요. UNCOX 값이 여기에 있고요. WL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볼티지를 인가를 해서 전하를 드리프트 시켰어요. 드리프트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의 식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조건은 뭐냐면 여기가 전압이 남아있다는 조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트라이드 영역 혹은 리니어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라이드 혹은 리니어 리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특징은 드레인 전압을 높이긴 했는데 오버볼티지만큼 높이진 않았어요. 오버볼티지보다 작게 높였을 때 그때를 우리가 트라이드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드 리전의 조건은 어떤 걸 나타내느냐 하면 VDS가 V 오버볼티지보다 낮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돼야지
여기에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드레인 전압을 충분히 많이 가해서 이 조건보다 더 많이 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VDS 전압이 이 오버볼티지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Saturation Reg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Saturation은 속도가 Saturation 됐다는 의미입니다. 스피드가 Saturation 됐다는 얘기인데, 게이트 전압을 충분히 낮춰서 채널을 형성한 이후에 드레인을 낮추는데 오버볼티지보다 더 많이 드레인을 전압을 높입니다. 그러면 일렉트론 포텐셜 입장에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기울기는 L분의 V 오버볼티지로 고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여기 기울기가 되는데요. 이 기울기가 이제 더 이상 VDS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VDS를 오버볼티지보다 더 많이 가게 되면 이 오버볼티지 차이만큼만 생겨나고 길이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채널 차지를 트랜짓 타임으로 나누면 이제 전류가 되는데요. 채널 차지를 트랜짓 타임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는데, 이렇게 나눠보면 2배의 오버볼티지가 있고요. 2분의 1 V 오버볼티지가 있고 CG 오브 TT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CG는 COX W 곱하기 L인데요. 이걸로 나누게 되면 같은 이유로 W 오브 L이 되고요. 오버볼티지가 여기 곱해지고 μN COX가 곱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분의 V 오버볼티지를 이 텀을 곱하면 되죠. 그죠? 위에다가 곱하게 되면 2분의 1이 앞에 나오고요. μN COX가 여기 있고요. W 오브 L이 있고요. 여기 오버볼티지가 있고 여기 오버볼티지가 있어서 오버볼티지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버볼티지의 제곱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볼티지가 VGS-VT니까 거기를 제곱을 하게 되면 채널 커런트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이 채널 커런트가 드레인 소스 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츄레이션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채널 커런트 식이 트라이드 영역일 때 이렇게 주어지고요. 세츄레이션 영역일 때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채널 커런트 표현식을 적게 되면 게이트 소스가 트레시홀드보다 낮으면 채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컷오프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게이트 소스 전압이 트레시홀드보다 커서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VDS 전압이 오버볼티지보다 작게 되게 되면 트라이드 영역이 있게 됩니다. 트라이드 영역이 있게 되면 채널 커런트 익스프레션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VDS 전압이 오버볼티지보다 더 크게 VDS를 걸었을 때는 채널 커런트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채널 커런트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BJT에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와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쪽에서 이 기울기가 VDS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드레인 전압을 높이게 되면, 드레인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여기를 보죠. 여기 N타입이고 이게 P타입인데, N타입의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여기 디플리션 리전이, 역방향 디플리션 리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펙티브한 게이트 랭스가 좁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JT에서 베이스 폭이 좁아들듯이 모스펫에서 이 랭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펙트 때문에 VDS에 따라서 전류가 조금 커지게 됩니다. 이 텀이 세컨드리 이펙트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스FET의 기본적인 채널 커런트의 동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